내가 굳이 이렇게 서울에서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아둥바둥 하는 게 맞나. 제가 일단 서울에 개원해도 빨리 자리 잡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잘 모르겠어요. 기숙사 학교도 있고 뭐 국제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오늘도 제가 진료 끝나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는데 오늘 밖에 눈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빙판길에 넘어지면 또 치아를 많이 다쳐서 치과에 오시거든요. 저 좋은 일 해주지 마시고 항상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이제 제가 서울을 살면서 조금 느껴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과연 내가 계속 이렇게 서울을 고집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서울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요. 제가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저만 하는 고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산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는 아니고 어릴 때는 이제 경기권, 수도권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부터는 부산을 거쳐서 대전, 이렇게 지방의 도시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공격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서울 아닌, 경기권 아닌, 그런 수도권 아닌 그런 지역에서 다녔는데 치대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강원도에서 일 잠깐 하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지금은 개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서울로 자리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은 건데, 왜 제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가 라는 걸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선은 저 역시도 개인의 발전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옛말이 있듯이 크게 되려면, 꿈을 이루려면 당연히 서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이고, 그런 생각들의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저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지방으로 한번 내려가면 지금도 가뜩이나 사람 만날 기회가 뭐 없는데 더더욱 결혼을 이제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단 서울에 개원해도 빨리 자리 잡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희망이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방으로 내가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었고, 거의 제 옵션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개원을 해보고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서울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지금 깨닫고 있는데요. 일단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 테니까, 옛날에 선배님들은 뭐 어쩌다 보니까 서울에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저랑 똑같이 서울로 가서 무조건 성공해야지 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예전부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미 자리를 이제 잡으셨을 거고요. 저는 이제 갓 서울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으니까 저한테는 이미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상태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임으로 치면은 튜토리얼을 켰는데 이미 끝판왕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일단은 기존에 자리 잡았던 분들과의 갭이 너무나도 큰 상태에서 도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게 첫 번째로 좀 불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아서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게, 사업이라는 게 어찌됐든 매출을 높게 발생시키면서 비용은 적게 들도록 해야지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일 텐데,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은 그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정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너무나 높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마케팅의 규모도 너무나도 커야 되고, 그리고 월세 같은 부동산 비용,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방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면 같은 매출을 벌어도 제가 가져가는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거 원래 모르고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만 하면 매출을 늘리면서 지방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너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의 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서울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내가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집을 사서 자리를 잡는다, 그게 말이
쉽지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집을 가진다는 게 너무 어렵죠. 같은 수준의 노력을 했을 때 동일한 자산을 모으는 것의 난이도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0평 구하는 거랑 지방에서 30평 구하는 거의 난이도가 엄청 다르죠. 심지어 지방에서는 수영장까지 딸린 그런 어마어마한 30평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으로 서울에서는 진짜 조그마고 허름한 그런 다 쓰러져가는 그런 겨우 아파트 하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아파트도 못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적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을,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들 좀 지쳐있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본가랑 제 외갓집은 다 지방에 있으신데 지방에 내려갈 때는 뭔가 모르게 그런 거를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뭐랄까, 여기 서울에서 만나는 분들은 뭔가 항상 지쳐있는 것 같고, 아, 이분들도 나랑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정도입니다. 뭐 교육이며 취업이며 뭐 자식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감정 소모의 크기가 또 이제 서울은 경쟁도 강하고 또 각자한테 돌아가는 파이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크지 않나, 그리고 같은 뭐 일을 하더라도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친구들하고도 좀 한 적이 있는데, 야, 내가 굳이 이렇게 서울에서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아둥바둥 사는 게 맞나,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 과정만 견디면 서울에서 좀 버티고 산 사람들이 결국엔 승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는가, 그게 옛날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진짜 맞나,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조금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서울에 오는 게 이상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서울에 자리 잡겠다라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서울에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서울에서 그걸 시작해버리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데,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걸 지방에서 했다면 훨씬 더 낮은 난이도로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그냥 난 지금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살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의 비용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정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삶인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처럼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은 사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가진 이 자격증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못 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관점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결혼을 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서울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 교육 때문인데, 그런 거는 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서울에서 만약에 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지방에서 그게 어렵지 않냐, 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옛날이랑 지금이랑 현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교육적인 인프라도 지방에서 충분히 잘 되어 있고, 또 인간 같은 것도 너무나도 접근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또 옛날처럼 그렇게 장벽이 그렇게 큰가? 지방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또 정말 자식 교육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뭐 기숙사 학교도 있고 뭐 국제학교도 있고 또 선택지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제가 지금 뭐 당장 서울을 뜨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 저는 당연히 열심히 할 거지만 뭔가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좀 논란거리가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너는 그래도 서울 살면서 그런 얘기 하니까 좀 진정성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하지만 서울에 살면서 직접 느끼면서, 이제 제가 지금 30 중반 정도인데 한창 이제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이대에서 서울에서 이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민할 거리가 되지 않나 라고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일단 그런데, 뭐 이 영상 한번 보시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뭐 또 동조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시콜콜한 제 생각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의사 찐이었습니다.